지금 아침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결제 금액 이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실은 이거보다 하나 더 있어요. 세금 계산서 끄는 게. 그게 670만 원짜리 계산서 끄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매출이 너무 좋아요. 1,600? 처음 자본금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자본금이 어딨어요.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택한 게 자본금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첫 달이 100만 원 났고 둘째 달이 한 700만 원 매출 났어요. 첫 달 100만 원, 둘째 달 70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때는요, 제가 대표자로서 사업의 노예였달까? 내 사업에 매여 있는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지금은 내 사업에 매여 있지 않아요. 되게 자유로워요. 왜냐면 나는 구매 대행 사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을 정말 되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구매 대행하고 있어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구매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품을 하루에 많이씩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매 대행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뭐 할까 찾아보다가 유튜브 막 찾다가 이런 게 있다더라? 너무 저한테 맞을 것 같아서 배워서 이제 하게 됐어요. 대표님 이건 뭐예요? 오늘은 책을 읽을 거예요. 일 다 한 다음에 주식 투자 책. 오늘은 이제 촬영 이거 하고 제 할 일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읽으려고요. 일을 1시간밖에 안 해요? 오늘은 한 1시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사무실은 걸어서 한 5분 안 걸려요. 집 앞으로 따로 사무실을 구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에 시간을 쓰기가 너무 싫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다니던 회사가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래서 임신한 채로 막 회사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옮긴 회사는 그래도 운전하고 30-40분 걸리는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퇴근하고 밥도 차려야 되고 저녁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침 저녁 차려야 하니까 저는 최대한 출퇴근에 시간 안 쓰게. 구매 대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상품이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으세요? 저 상품 한 5만 개 있어요. 구매 대행 사업한 지 4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상품을 올렸을 테니까.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는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올리는 대신에 그냥 대충 올려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써서 되게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직접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시간을 쓰기 싫어서 알바 직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올리는데 시간을 안 써요.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올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알바를 쓸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다 스스로 했고요. 3개월째 알바를 구해서 이제 알바분한테 맡기게 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졌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썼어도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50개 정도 상품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한 3-4시간 정도 썼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뭐 하루에 50개? 뭐 100개? 이 정도 올려도 충분하거든요. 하루에 내가 50개 정도 올려야지 그럼 하루에 1시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50개만 올려도 판매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신기한 게 첫 주문이 언제 들어오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첫 주문이 진짜 30몇 개 올렸는데 들어온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은 500개 안 올렸는데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커피를 내린 다음에 보통은 출근해서 주문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속에만 계속 담아놨던 일인데 반품 들어온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탈까 하고요. 집에 자전거가 없어서. 이 자전거는 조립을 해서 한번 쓸만하면 줘보거든요. 저기 뒤에 자전거예요. 그러면 반품 들어왔을 때 가장 곤란했던 제품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은 반품 들어왔을 때 제품별로 곤란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무실로 물건이 오면 가장 곤란해요. 원래는 저는 사무실로 반품 물건을 안 받아요. 보통은 이제 고객님한테 깎아드리던지 아니면은 그냥 쓰시라고 해요. 환불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다 안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사실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은 흔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흔하게 쓸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어디 가서 처분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처치하기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자전거였어. 그거를 자전거를 배송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컬러가 다르게 온 거예요. 이분이 화이트를 사셨는데 제가 검정색으로 배송을 한 거지. 그랬는데 이 고객님이 컬러가 다른 거는 뭐 오케이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지저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이거 죄송한데 50% 좀 깎아드리면 어떨까요? 쓰실 수 있다면.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계좌번호를 바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한 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객님은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도 해피하고 저도 해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켜봐야죠. 주문 들어온 거. 처음 자본금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자본금이 어딨어요.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택한 게 자본금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회사 그만두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엄청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는 무인 아이스크림집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게 저자본이라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2천만 원은 들더라고. 그걸 차리는데. 저는 최저로 드는 자본금인데도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시작했죠. 저 지금 주문 4개밖에 안 들어왔네요. 87만 9천 원어치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진짜 말하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면서 이제 80만 원어치 매출이 들어왔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80만 원 매출이 나면은 몇 퍼센트나 남아요? 저는 한 30%? 꽤 많이 남네요. 잘 남을 때는 30% 넘게 남기도 해요. 대표님의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난달에는 5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번 달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매출 자랑 좀 할까요? 근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상품을 많이 올렸다 했잖아요. 스토어가 많아요. 마켓이 많아요. 오픈 마켓이. 그래서 5개씩 5군데. 그래서 25개거든요. 스토어가. 그러면 그거를 맨날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14일 월요일부터 지금 아침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결제 금액 이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4일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하나 더 있어요. 세금 계산서 끄는 게. 그게 670만 원짜리 계산서 끄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매출이 너무 좋아요. 1,600? 월 매출 한 5천 정도 나오신다고 네. 하셨는데 거기서 남는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지난달에는 30% 조금 못 미치게 마진율이 나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30%라고 치면 1,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1,4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400인데 알바비 조금 더 조금 주고 한 150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가 이제 완전히 순수익이죠. 1,200, 1,30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객단가가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뭐냐면 주문 하나 들어왔을 때 얼마 매출 그거잖아요. 그게 좀 높은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걸 파는데 2,500개 팔아야 5천만 원 되잖아요. 2만 원짜리 팔면 저는 이제 객단가가 10에서 15만 원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야 주문 건수도 별로 없어야 제가 일을 조금 하죠. 주문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너무 비싸면 또 그것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적당한 딱 그 금액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품 올릴 때 4만 원 이하는 안 올려요. 그리고 만약에 올리더라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만 골라서 올려요. 그럼 네. 대표님은 네. 여러 플랫폼에 올리고 네, 계시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어떤 데에 많이 올리고 계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5군데 올려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지마켓 옥션이 정말 잘 팔려요. 다른 분들은 쿠팡이 제일 잘 팔린다고도 네.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쿠팡이 잘 팔리려면 좀 싸게 올려야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비싸게 올리거든요. 마진이 높은 게 좋아가지고 비싸게 올리다 보니까 쿠팡은 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플랫폼마다 판매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엄청 있어요. 엄청 있는데 비밀이에요. 살짝만 안 돼요. 그게 진짜 플랫폼마다 정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 하나를 1등을 만들어서 막 매출을 내는 전략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디립다 많이 올리는 전략이니까. 그치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노출을 위쪽으로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죄송해요. 정말 제 영업 비밀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많이 팔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팔리고 있나요? 이게 제 스마트 스토어 중에 한 군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환불 금액이 좀 많네요.
제가 환불 처리를 바로바로 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님이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취소해버려요. 설득 작업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나 환불 받았지만 700만 원 결제해서 300만 원 환불하면 400만 원 놓치잖아요. 그래서 한 개 스토어에서 400만 원 매출 냈으니까 뭐 괜찮죠? 이게 그러니까 취소가 일어나는 거랑 반품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안 살래요.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취소해주면 되고, 그래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인지 모르고 막 샀다거나 배송이 오래 걸린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취소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 문제는 이제 고객님이 물건을 받았는데 반품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좀 골치인데, 그래서 5% 미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객님이 반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가장 먼저 왜 그런지를 물어봐요. 대부분은 배송이 오래 걸려서 반품한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받기도 전에 오고 있는데 취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거는요 지금 취소 환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불가능한 거를 인지를 시켜요. 고객님한테 막 설득을 해서. 그럼 고객님이 아 그렇구나 하십니다. 근데 고객님 정말 반품하고 싶으시면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냥 쓰세요. 왜냐면 자기가 사실 필요해서 샀거든요. 그거를 충동 구매한 게 아니라. 내가 2주 걸려서 받았는데 이걸 또 어느 세월에 반품을 하며, 그리고 막상 물건 받아보니까 괜찮아, 내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쓰시는 거죠. 사실은 해외 구매 대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정말 반품 받은 거예요. 반품을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이 불량이에요, 받았더니. 아니면 파손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파손이 난 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반품해주면 돼요, 파손 난 거. 왜냐면 배송을 대행해주는 배송 대행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손이 날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 파손 금액을. 그리고 물건이 불량일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배송 대행지에서 꼼꼼하게 검수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작동 검수라고 해서 작동을 시켜보기도 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하고서는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량이 거의 없죠. 제가 판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무슨 사이트예요? 이거 중국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요. 인터넷 쇼핑하는 거예요. 우리 쿠팡에서 물건 사듯이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우리 물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어디 지나다니면서? 이거 도로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를 어떤 분이 20개를 사셨어요. 노란색 10개, 빨간색 10개. 2,982원어치를 사셨는데 이게 한 60만 원 정도 된다, 구매 금액이. 보통은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배송하지? 이러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배송 대행지에서 다 해줘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쇼핑카트 이런 것도 주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한 개 주문하셨는데 여러 개씩 주문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조그마한 마트 이렇게 차리고서 이거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사시는 분도 계시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대표님이 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 갈 때 브라이덜 샤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입기도 하고 하는 맞춰서 입는 드레스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은 한국말이죠. 그냥 프로그램으로 아까 중국 사이트 상세 페이지 URL 그거 넣으면은 이렇게 가져와요. 그냥 번역이 돼요, 이렇게. 물론 번역이 100% 뭐 우리나라 감성으로 적혀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산단 말이죠. 원래는 이거를 번역 안 했을 때도 상품이 팔렸어요. 5만 개 상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중국어로 돼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제가 프로그램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쓰던 거는 중국어 그냥 그대로 땡겨오는 프로그램이었고, 이거는 한국어로 다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다른데 49,000개 정도가 중국어로 돼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근데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솔직히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이 상품 상세 페이지가 한글이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냥 그림 보면 알잖아요, 뭔지. 글씨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살려니까 비싸, 한국에서 살려니까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CS 양은 어떻게 되나요? CS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저는 CS를 하는데, 문자로 문의 오거나 마켓에 직접 문의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뭐 한 20-30건 정도?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물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 지금 현재 물건이 어디에 있으므로 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를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주문 처리에 있어서 진짜 효율화를 시켜놨어요. 정말 어마무시. 이거는 사실 처음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주문이 많아지면 5천만 원 정도 매출이면 직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보통은. 이게 비결이 있죠. 프로그램과 엑셀 자동화 함수의 꿀조합?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 번호를 확인을 한 다음에 주문을 해야 되는 대기 상태에 있는 주문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6개 있거든요. 그러면 16명한테 저는 통관 번호를 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돼요. 16명한테 문자를 어느 세월에 보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제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구매대행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때 3천만 원 매출 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3천만 원 매출 날 때 내가 주문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품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것도 알바분을 써서 하지만 노가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왼종일 12시간을 구매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문 처리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그 주문 처리 직원이 또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고 맨날 저한테 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 시간도 또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을 써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을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을 해서 다행히도 정말 저희 개발자님이 구매 대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프로그램을 전용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 개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품 소싱도 프로그램이 하고요. 상품명을 짓는 것도 프로그램이에요. 상품명도 지어야 하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만들어 주고요. 장부를 제가 여기 보면 엑셀 파일 블록에서 제 장부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장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낼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한 다음에 템플릿을 선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템플릿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통관번호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이 템플릿에 맞게 해서 선택하면 고객님마다 성함, 구매한 상품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자 발송 누르면 16명한테 문자가 한 번에 가는 거죠. 50개여도 문제없어. 100개여도 문제없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객님한테 안내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배송이 어디까지 왔다. 뭐 통관이 됐다. 좀만 기다려라. 막 이런 거. 그것도 템플릿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안 들죠.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회사 다녔죠. 저는 회사 13년 다녔어요. 총 3개의 회사를 다녔어요. 첫 회사는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또 다른 대기업을 가신 건가요? 저는 퇴사를 했을 때 당연히 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아무도 저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이력서를 진짜 처음엔 대기업 쓰다가 중견기업 쓰다가 중소기업까지 다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번째 회사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왜 대기업을 퇴사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 조직 문화가 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7시 20분까지 출근해서 뭐 하냐면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다른 분들 출근하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누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웃긴 게 제 6개월 선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많죠.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국내 영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영어도 점수가 있었어. 토익 점수. 근데 국내 영업팀에 배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가서 하는 일이 맨날 거래처랑 만나서 회식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되게 오랫동안 먹어요. 12시 넘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제가 이제 술이 약해가지고 취해요. 다음날 출근할 때 술이 안 깨. 그래서 머리가 멍한 상태로 오전을 보내니까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이랄까? 퇴사를 하시고 중소기업에 가셨을 때 좀 만족하셨나요? 재취업 준비를 몇 개월 이제 하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아서 그냥 붙은 데를 가자. 그래서 붙은 데를 갔는데 연봉을 1,000만 원을 깎았어요. 한 160인가 170 실수령액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그때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2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가니까 이제 160만 원이 되니까 만족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회사에도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 번째 회사에서는 팀장까지 달았어요. 근데 한 500만 원 정도 월급? 5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그만 회사여서 500만 원 정도였던 거고 사실은 더 받는 사람이 많아요. 대기업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욕심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불만족스러웠어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이 진짜 많아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일을 되게 빡시게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월급을 올려달라고 어필을 했는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퇴사를 마음먹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복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출산휴가만 갔다 오고 끝이었어요. 뭐 육아휴직 이런 건 꿈도 못 꿨는데 마지막 회사에서는 심지어 출산휴가 2달 동안만 갔다 오고 바로 복직을 했어요. 3개월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희 엄마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모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회사 다녔는데 아이들은 맨날 아프다고 연락이 와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은 나는 쫓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회사에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고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은 애들은 벌써 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도우미분을 쓰셨다라는 건 그래도 연봉이 조금 높으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도우미를 월급 200만 원일 때부터 썼어요. 비용도 꽤 나갈 텐데 어떻게 충당하신 거예요? 도우미 비용이 180만 원이었어요. 처음 쓴 도우미가. 그럼 2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 월급으로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 정말 그만둬야겠다 딱 결심을 하고 진짜 열심히 뒤져봤어요. 강의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대뜸. 되게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믿는 구석이 있으셨나요? 우리 남편 월급? 지금은 퇴사했지만 지금은 퇴사하셨어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기업이라서 안정적으로 복지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다가 와이프는 지금 구매대행에서 사무실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 회식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그래 20년 일했으면 고생했다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자. 그러면 20년 다닌 직장을 대표님을 믿고 그만두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남편을 믿고 그만뒀던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 저를 믿고 남편이 그만둔 거라고 봐도 되죠. 그럼 대표님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예정돼 있었어요. 퇴사가. 제가 한 달 뒤에 퇴사할 거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매출이 없었죠. 그랬는데 시작을 하고 그냥 부업으로 그때는 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12시까지 했어요. 첫 달 매출이 100만 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이건 된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한 달밖에 안 했는데 100만 원 매출이 난 거면 더 하면 무조건 매출이 더 날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서 딱 마지막 회사 출근할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할 게 있어.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첫 달이 100만 원 났고 둘째 달이 한 700만 원 매출 났어요. 첫 달 100만 원, 둘째 달 70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0만 원을 넘겼어요. 다들 뭐가 비결이 있냐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완전 좋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그때는 정말 제가 다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없고 하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진짜 회사에서는 농땡이라고 해야 되나? 좀 농땡이 부리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가서 같은 동료하고 수다도 좀 떨고 한 2-30분 자리 비우고 막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1시간 동안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대충 밥 집에 남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일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프리하죠.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전과 지금 생활이 어떤 게 가장 크게 바뀌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대표자로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지만 사업의 노예였달까?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지금은 제가 주인이 된 거랄까? 그래서 그때는 내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써야만 이 정도 매출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전체 시간에 요만큼만 구매대행 사업을 해. 그래서 요 정도 수익을 내. 사실 저는 더 큰 욕심은 없어요. 지금 매출보다 뭐 2배는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은 사실 없거든요. 내 사업에 매여 있는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지금은 내 사업에 매여 있지 않아요. 되게 자유로워요. 왜냐면 나는 구매대행 사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을 정말 되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산책을 가끔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같이 가볼까 하는데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탐색 중이에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막 이거저거 찾아보거든요. 근데 사실 구매대행 사업은 이거 사업 자체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머리를 써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낸다?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구매대행 사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동화 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본다. 요 컨셉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구매대행 사업을 부업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1-2시간 쓰고 나머지 6시간을 만약에 더 쓴다고 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해외에다 수출하는 거를 하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알리바바닷컴이라고 글로벌 소싱하는 플랫폼에 입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입점하는 것도 돈이 들어요. 그때 좀 아쉽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때 공급받기로 했던 제조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좌절을 한번 하고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 그거 다시 준비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또 정말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 거를 만들어야 되나?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거기까지는 못 해봤어요. 좀 넘사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뭐가 됐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해외로 수출하면 정말 좋겠다. 제가 해외 영업을 오래 했어가지고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가다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아까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는데 그 12시간을 계속 뭐를 해야 돼, 작업을. 진짜 손목에 무리가 가고 병원까지 갔었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시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나 봐요. 구매대행에서 앞으로의 목표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유지하는 거예요. 제 구매 대행사의 목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고요.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은 주문 처리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직원을 모셔가지고 넘겨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시간 1도 안 쓰는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실 요 몇 년간 삶이 정말 급속도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든 월급을 올려야겠다. 두 번째는 집에서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절약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더라도 좀 싼 거 먹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절약을 하고, 그리고 옷도 최대한 사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내가 월급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약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가치를 찾는 것 같아요. 회사가 부여해주는 가치 말고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찾으려면 도전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내가 잘하는 일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1시간의 가치, 그거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1시간 거리에 마트를 간다. 그래서 장을 봐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1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 1시간 동안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회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여해주는 걸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촬영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잘 없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